음성에서 찾은 두 번째 여행지. 앞서 만난 철처럼 우리 생활 속에서 흔하게 만나는 필수품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기업박물관이라는 특별한 프로필을 지닌 이곳. 전시실에서는요, 아주 오래된 유물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일상 속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기구, 그건 아닌 것 같죠? 이렇게 봐서는 이곳의 테마, 감이 오실까요? 네, 저희가 이제 음성의 두 번째 여행지로 한번 자리를 이동해 봤는데요.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무슨 의료기기, 약, 다양한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 저희 관리원 선생님 모시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곳이 뭐 하는 곳인지 어딘지 약간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우리 박물관은 1960년대 설립되어서 현재까지 50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기업 박물관이자 의료 도구만, 유물만 구성되어 있는 전문 박물관입니다. 처음에 설립은 서울 상봉동에 이제 위치해 있다가 1990년도에 이제 음성으로 공장이 이전해 오면서 박물관도 함께 이제 이전해 왔습니다. 최초, 그리고 이전,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니까 안의 내용이 조금 더 궁금해지는데요. 안쪽으로 이동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 역사상 최고의 명의로 꼽히는 허준 선생이 반겨주는 전시실은 우리나라 의학의 발전상을 살펴볼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저희가 2명이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4명이 있어요. 드라마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이 허준 그리고 이재만 선생님 사진 앞에 저희가 서 있는데요. 조금 신기했던 게 박물관 보러 가시죠 했는데 저희가 2층으로 먼저 올라왔거든요. 여기 2층에서는 어떤 거를 볼 수 있을까요? 우리 박물관은 크게 1층과 2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처음에 동선은 2층 한국관을 먼저 전시 관람을 하시는 건데요. 2층 같은 경우에는 한국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의료 관련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전시를 다 보시고 나면 내부 계단을 통해서 1층 국제관, 독일이나 중국 관련된 유물들, 의료 관련된 유물들을 또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의학을 테마로 만들어진 박물관은 무려 1964년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약을 좋아하는 분은 많진 않겠지만 의학박물관은 누구나 좋아할 만한 곳입니다. 박물관을 가득 채운 전시물은요, 국내외 수집한 의학 관련 유물들인데요. 국제전시실과 한국전시실로 나뉘어 의학 역사를 한눈에 읽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곳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데 함께 찾아보실까요? 아니, 무슨 약재나 의료기구들 같은 거 저는 보려고 왔는데 여기 약간 도서관인가요? 여기는 일선문고라는 독립된 공간입니다. 네. 뭐 하는 곳이죠? 여기 뒤에 흉상이 보이시죠? 일선문고는 우리 박물관에 김두종 박사님이 평생 모은 고의서를 기증한 곳이고, 일사는 김두종 박사님의 호입니다. 그래서 일사문고라는 곳이고, 김두종 박사님을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1920년대에 일본 교토대에서 의학 공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중국 만주에서 내과 의사로 활동을 하시다가 우리가 이제 강복을 맞이한 다음에 서울대 의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그 월급을 모아서 이렇게 많은 고서들을 수집을 하셨어요. 원래 현대의학을 전공한 선생님인데 고의서 쪽에도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이거를 이제 기증을 하셨고, 우리 박물관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공간입니다. 사실 우리 월급으로 뭐 샀을 때 남 주는 거 되게 아깝잖아요. 그런데 평생을 모으셨던 이 고의서를 다 이렇게나 많이 기증을 하셨다는 게 너무 놀라운데, 근데 여기서도 또 특별히 소개해주고 싶으신 문서? 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두종 박사님이 이제 기증한 유물 중에서 저희가 보물 유물이 있어요. 보물이요? 네. 보물이 여기. 혹시 저 앞에 있는 저 책인가요? 네네. 앞으로 가서 살짝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가보시죠. 자, 여기 중간에 독립장에 지금 전시되어 있는 구급 간이방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져 있는 책일까요? 예, 구국 간이방은 조선 시대에 이제 제작된 의서인데 그 전에 이제 다른 의서들이 있었는데 거의 다 한자로 되어 있거나 일반 백성들이 보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백성들이 일하다가 다치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도 응급처치라는 걸 하잖아요. 구급 시에 응급처치할 수 있는 방식을 한글로 다 집필을 했어요. 어쩐지 우리 그 옛날에 훈민정음 교과서에서 본 거 보면 나란 말씀 이렇게 적혀져 있는 약간 한글 같은데 알아보겠지만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적혀져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구렁이를 여든 구렁이한테 물렸을 때 뭐 그런 내용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 구렁이한테 물렸을 때 어떻게 처방을 하면 좋은지 그런 것들이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성종 1489년에 간행됐는데 훈민정음이 1440년도에 처음에 이제 나오잖아요. 그럼 40년 뒤에 나온 언해본이어서 그 당시에 국어학에도 이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연구하러 또 직접 박물관에 오시더라고요. 뭐 국어학, 의학 다양한 곳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고서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런 보물을 이곳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선조들이 다루던 약재부터 약을 담던 합, 약재를 제조하던 기구들까지 다양한 전시 내용이 눈길을 끄는데요. 오랜 세월 우리나라를 포함해 동서양이 어떻게 질병과 맞서 싸웠는지 그 흔적을 고스란히 더듬어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동 중에 제가 약간 좀 눈에 익은 제가 익숙한 글자가 하나 보여서 잠깐 멈춰 섰는데요. 맷돌 저는 진짜 잘 알고 있거든요. 맷돌 갈아서 우리 두부도 해먹고 막 이것저것 막 해먹는데 약간 조금 독특하게 생긴 유물이라고 해야 되나? 다양한 것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여기 전시장은 한약을 산에서 이제 채취를 하고 말리잖아요. 그냥 먹으면은 목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린 약재를 이렇게 빻는 도구들로만 이제 전시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바로 옆에 보이는 거는 약연이라고 해요. 굉장히 다른 유물보다 굉장히 큰데 이 약연 같은 경우에는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 댁에서 사용했던 약연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약연이 다른 약연보다 굉장히 큰데 아무래도 흥선대원군은 고종의 아버지이니까 아마 상주에 있던 의원이 있었다고 사대부 집안이나 그러니까 왕족이니까 상주에 있던 의원이 있었고 이 약연의 크기로 보면은 얼마나 같이 거주했던 식솔들이 많았는지 맞아요. 저희가 가족이 추정할 왠지 수 많았을 있어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유물보다 정말 배로 커가지고 이게 흥선대원군 댁에서 사용했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연 옆쪽으로 있는 이 맷돌들도 조금 설명해 주실까요? 이거는 약연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맷돌입니다. 맷돌인데 우리 선조들은 생활 맷돌하고 약맷돌을 구분해서 썼어요. 일반 두부를 갈거나 하는 송을 갈아 두부를 만드는 이런 생활 맷돌보다는 약맷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작고 정교한데 이 유물 두 점 같은 경우에는 더 중요한 이유가 고려 시대는 전반적으로 유물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 얘기는 어디서 들었던 것 같아요. 회화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남아 있지 않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맷돌 중에서 이제 생활맷돌에는 어떤 문양이 새겨져 있지 않는데 이 약맷돌은 무병장수를 기원하기 위해서 십장생, 불로초, 학, 이런 영지 이런 것들, 거북이 이런 것들을 문양을 정교하게 새겨서 맷돌을 만든 거라서 그 당시에 고려 시대의 어떤 미적 감각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유물이기도 합니다. 우리 꼬마 도련님은 어디가 아파서 왔을꼬? 진맥하는 모습이 무척 익숙한데요. 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던 전통 한약방의 모습. 드라마에서 많이들 보셨죠? 이곳에 오시면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진맥만으로도 수많은 병증을 알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여기서 더 놀라운 건요. 선조들이 사용했던 다양한 의료기구들입니다. 한의학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침도 놓고 막 이렇게 뜸도 뜨고 이런 거 다양한 게 막 생각나거든요. 제가 딱 지나가다가
침통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침이랑 침통이 있길래 이 부분 한번 자세하게 보려고 멈춰서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줘 보실까요? 네, 지금 보이시는 게 침통과 침입니다. 침통은 당연히 침을 보관하던 통이지요. 근데 신기한 것이 뭐냐면 저기 위에 깃털로 장식된 거 보이세요? 오, 그러네요. 네. 역시 약간 대한민국은 멋과 풍류의 민족.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닌가요? 아, 그것도 있는데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저 깃털이 새 깃털인데 무슨 새 깃털로 장식을 했다고 생각이 드세요? 비둘기는 아닐 테고 약간 꽝 정도? 그 무늬가 있는 거 보니까? 네. 껌 중에서 암컷, 까투리 털로 지금 이제 장식이 되어 있는데 뭐 다른 의미도 있어요. 기능적인 부분도 있지만 좀 상징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꿩은 다른 새들과 다르게 되게 이제 의심도 많고 주위에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모이를 주면은 다른 새들은 와서 막 먹는데 까투리는 절대 먹지 않다가 아무도 없으면 그제서야 이제 먹는 거예요. 아, 경계심이 조금 많구나. 네, 네. 그래서 침을 놓을 때 잘못 놓으면은 의료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침을 놓을 때 까투리처럼 신중하게 한 방에 날아라는 의미에서 저렇게 통도 장식적인 목적도 있지만 그런 의미가 있어서 저렇게 장식을 하였습니다. 오, 이런 상징적인, 갑자기 근데 듣는데 진짜 약간 좀 소름 돋았어요. 네. 이런 걸 보면, 네, 네. 아, 약간 주의하자. 항상 네. 우리 경계하자. 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기도 네. 하고, 너무 재밌어요. 또 네. 약간 저 앞에 그 도자기 같은 것도 있는데 저건 뭘까요? 예, 저기 보시면은 도자기로 만든 배밀이랑 불돌입니다. 배밀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지금 갑자기 막 아기들이 배가 아프거나 우리가 배가 아프면 엄마 손은 약손하면서 오. 막 이렇게 문지르잖아요. 이거 하죠. 엄마 손은 네. 약손 이거 하잖아요. 네, 노래 부르면서 네. 오른쪽으로 밀어야 된다 이러는데 이제 손으로 미는 것보다는 저렇게 도자기로 만든 불돌 딱 잡기 편한 거 그거를 끓는 물에 넣어요. 끓는 물에 넣어서 헝겊으로 손잡이를 잡아서 이렇게 배를 문지르는 네, 배밀이입니다. 백자 배밀이. 한번 그래서- 데핀 다음에 이렇게 밀어주기도 하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네, 두 번째로 보이는 저 유물은 불돌이라고 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불돌. 네. 불돌? 약간 네. 뭔가 좀 뜨거울 것 같은데? 맞아요. 약간 그런 네. 느낌인데 좀 뜨겁게 해서 사용하는 건데 옛날에는 뭐 휴지가 있거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나뭇잎이나 지푸라기로 이제 변을 보고 닦으니까 이제 위생적이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항문병이 정말 심했대요. 얼마나 아팠을까. 예. 근데 뭐 일반 백성들이 뭐 약재를 뭐 구해서 먹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 그쵸. 비싼 거를. 그러니까는 이제 저렇게 사발 형태로 위에 원형으로 목숨수를 저렇게 문양을 새겨가지고 저걸 또 뜨거운 물에 넣어요. 뜨거운 물에 넣으면 전도율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저거를 이제 의자처럼 앉아가지고 이렇게 엉덩이를 이제 지지는 용도. 지금으로 하면 자욕기 같은 거였어요. 네. 요즘에도 우리 네. 약간 그런 질환 있으신 분들 자욕도 많이 하시고 집에서 여러 가지로 치료를 많이 하고 계신데 약간 옛날에도 저렇게 치료할 수 있는 네, 그런 원리가 조상의 있었죠. 지혜를 볼 수 있는 네. 그런 조상의 지혜까지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의학 세계를 거쳐 이제는 전 세계 의학의 흐름을 살펴볼 차례. 약을 제조하던 기구들은 대체로 비슷한 면모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서양의학의 발걸음을 옮기면 확연히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맨 아랫줄에서 왼쪽에서 세 번째, 오른쪽에서 네 번째 정도. 아닌데. 제가 이 고민 얼마 전에 그 렌즈 사러 갔다가 한번 했었거든요. 네. 서클 렌즈인 거죠? 네. 아니요. 서클 렌즈는 아니고. 그래요? 네. 색은 다양하긴 한데 이거는 서클 렌즈는 아니고 이제 옛날에는 전쟁이나 아무래도 의과 쪽 기술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을 뭐 잃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은 눈을 이제 잃어버리면 썩고 이제 함몰이 되잖아요. 그럼 파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럼 파내면 다 함몰이 되기 때문에 외관상 보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가짜
의안을 이렇게 넣어서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눈동자, 눈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의안입니다. 이거는 도자기로 만들어져 있어요. 무게가 조금 나갔겠죠. 근데 이제 서양인들은 이제 눈동자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 눈동자 색깔을 다 넣었고 그다음에 핏줄까지 되게 정교하게 제작을 해서 구운 도자기 의안입니다. 오, 의안. 왜 우리 옛날에 애니메이션 같은 거 봐도 외눈이 이렇게 되어 있는 네. 선장님들이 있거나 네, 네, 했었는데 그럴 때 미용 목적으로 사용했던? 네, 의안. 그랬다고 해요. 오. 그래서 이게 지금 옛날에는 조금 위생적으로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뭐 파티가 있거나 외부 행사가 있거나 하면 의안을 끼고 갔는데 2시간 이상은 하지 못했다고 해요. 아, 약간 피로감이 더 많이.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해보지는 못해서 아, 잘 네. 모르겠는데 어쨌든 2시간 이상은 위생적인 목적이나 어떤 눈에 이제 약간 뭐 리스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2시간 이상은 안 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컵 보이세요? 푸른색 컵 보이세요? 네. 이게 이제 의안을 빼서 담아서 씻었거나 우리가 이제 안약처럼 이렇게 넣고 이제 세척을 했기 때문에 눈 모양처럼 눈 여기 함몰된 이 물처럼 이렇게 생겼는 이 이제 세척하는 컵입니다. 진짜 약간 렌즈랑 되게 비슷해요. 네. 렌즈도 이렇게 골라서 사용하는 것처럼 다양한 컬러들도 있고요. 보관하는 함도 따로 있고. 이런 것도 너무 재밌네요. 네. 아, 예약한 시간 놓칠까봐 제가 허겁지겁 막 달려와 봤는데요. 저희 여기 박물관에 오시면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이곳에 방문을 해봤습니다. 선생님 모시고 체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뭔가 좀 이색 체험을 할 수 있다고 듣고 여기에 찾아와 봤거든요. 무슨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인가요? 네, 이곳은 저희 박물관의 체험학습실인데요. 여기에서 아주 특별한 소화제 만들기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약간 더부룩할 참이었는데 아. 소화제를 만들어 볼 수 있다고 하니 약간 약 먹기 싫어하는 친구들 여기 와서 직접 약 만드는 거 체험하고 나면 앞으로 약에 대한 인식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체험을 하기에 앞서 소화제를 만드는 데는 앞에 있는 이 4가지 재료가 필요해요. 이 4가지 재료들이 지금 열어보시면은 한번 열어볼까요? 네. 열어보면 다 가루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알약으로 바뀔 거예요. 약수푼을 꺼내셔서 먼저 첫 번째로 진피가루를 넣을 거예요. 이 진피는 저희 전통 한약재이기도 한데요. 귤껍질로 만들어진 소화를 촉진시키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화제의 핵심적인 재료인데요. 이거 4g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숟갈 정도면 될까요? 조금씩 하면서 맞춰볼게요. 딱 맞추셨네요. 네, 그거를 여기에다가 넣어주세요. 이거를요? 네. 여기다가 가루를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는 건조 수산화 알루미늄 겔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산제, 그러니까 위산의 촉진을 조금 억제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것도 역시나 소화에 도움이 되겠죠? 얘도 4g 넣어주세요. 4g 네. 똑같이 넣어주세요. 이것도 4g 넣고요. 그 다음에는 아비셀이라는 걸 넣을 건데요. 이게 다 가루로 되어 있잖아요. 네. 이거를 제가 알약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바로 이 아비셀이 이걸 단단하게 뭉쳐주는 역할을 해줄 거예요. 얘는 조금 많이 들어갈 건데 15g 넣어주시면 되십니다. 15g. 네. 15g. 된 것 같아요. 네. 살짝 15g. 요거 한번 더 이것도 같이 네, 넣고요. 이것도 넣어주시고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를 넣을 건데요. 이거는 이제 알약이 살짝 보면 광택이 나잖아요. 약간 매끈매끈한 그 그런- 매끈한 역할을 해주는 애예요. 그래서 얘는 1g. 어려운데? 그러면 네. 이것도 넣어주세요. 이거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광택을 촤르르르르 한 스푼 넣고요. 이제 저희가 타전기라는 기구를 이용을 해서 알약으로 네. 만드실 건데요. 타전기는 옆에 보면은 저기 3가지 모두 다 꺼내주시면 되세요. 이거 되게 묵직하다. 이게 과거에는 알약을 만들 때 지금은 모두 다 기계와 자동화가 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이걸 가지고 직접 두드려서 다 알약을 만들었다고 해요. 자, 이게 세트인데요. 자, 여기에다 이렇게 네. 끼워주고 이 안에다가 이 가루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이 모양이 살짝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그 알약 모양이에요. 너무 줄 것 같아요. 꼭 안 맞추셔도 되니까. 살살. 자, 이제
여기에다가 넣고요. 오. 꽉 잡으신 다음에 망치로 아, 이야. 토르망치. 아주 신나게 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를요? 네. 이 정도 세기 괜찮나요? 네, 이렇게 20번 정도 때릴게요. 스트레스. 자,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서 오. 놓고 직접 한번 내려보시겠어요? 내려요? 네. 내리시면 알약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소화제를 만드는 거예요. 띠용, 이거 손으로 만져도 돼요? 네, 만지셔도 돼요. 지금 딱딱한 알약이 어머. 우와. 아까 이렇게 어디 갔지? 여기 네. 요렇게 고왔던 가루를 넣고 제가 스트레스 날릴 겸 신나게 두들겼던 요런 진짜 고체 네. 알약이 됐어요. 요렇게 해서 알약을 만들어 봤는데 요거는 실제로 먹어도 되는 걸까요? 아, 저희가 여기에 있는 재료들이 모두 소화에 도움이 되는 요소기는 하지만 이거는 체험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굳이 드시는 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가족 단위로 혹은 자녀분들, 조카분들 데리고 체험까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요. 저희 박물관 오셔가지고 같이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